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녹스 네트워크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까까랍니다. 9월 1일 엠바고가 풀린 것 같습니다. 전세계 매체들이 신형구동계에 대한 소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오픈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3분기, 4분기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출시될 제품들이 올해 3분기, 4분기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동계가 어떤 게 붙어올지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올해 초에 제가 영상 두세 가지를 올렸죠. 올해 초가 시마노의 100주년 기념일이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땅 하고 신제품들을 공개할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라던가 원자재 값이라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라던가 이때다 싶어서 바꾸지 않았을까. 이번에 출시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듀라에이스와 울테그라, 세미 무선 구동계고요. 그리고 울테그라에는 기계식 구동계가 있습니다. 듀라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을 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마노의 듀라에이스가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모델이기도 하죠. 듀라에이스는 무선 구동계인 디스크 브레이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앞으로 시장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 아닐까. 사실상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이미 정보를 접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듀라에이스와 울테그라 새로운 넘버링이 출시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휠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걸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튜블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중적이겠죠. 뭐 튜블레스 레디로 클린처와 튜블리스. 하지만 사실상 애매하죠. 시마노 휠 많이 안 쓰잖아요. 쓰기는 쓰는 것 같은데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튜블리스가 출시될 예정이고 튜블러도 나온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가 약간 애매합니다. 무선구동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무선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11단 구동계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12단 스프라켓을 써야 되는데 휠을 바꿔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건 또 11단 프리바디, 그 프리바디가 11단까지 하위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쓰시는 11단 휠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듀라에이스에서도 34T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11단에서 34T까지 기존 스프라켓이 있는데 거기서 1단이 더 추가되면서 많이 사용되는 16, 17, 19 이 사이에서 좀 더 좋은 기어비를 형성하지 않을까. 저도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11단도 있고 34T까지 있고 그 사이에 16T까지 넣는다. 너무 환상적인 스프라켓 호근데요. 34T가 추가되면서 컴팩트 크랭크셋을 사용하신다면은 50에 34 스프라켓 11, 34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이제 1대1 비율로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필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겠죠. 저도 이 정도까지는 쓰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케이던스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1대1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랭크셋에 체이닝이 54에서 40T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9100번대에서는 체이닝 이게 없었나요? 9000번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3에 39 이것보다 더 높은 스탠다드 체이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8까지 제한이 있었던 쇼케이지라고 불리는 것이 미들 케이지로 되고 미들 케이지로 불리던 것이 이제 엄청 길게 나왔습니다. 듀라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34T까지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좀 더 길어진 모습으로 뒷드레일러의 플리 케이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트라이애슬론이나 TT 차에 들어가는 DI2 레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기존 DI2와 새로 출시한 DI2의 케이블 선이 규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규격을 연결해주는 파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DI2 레버 가지고 연결을 한다면은 12단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파츠가 세미 무선 구동계가 아닌 레버와 레버를 연결해서 또 유선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DI2나 기계식 구동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또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만 출시 소식을 전달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녹스에서 이제 다른 유튜버분께 이제 제품이 전달돼서 시승기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녹스 네트워크 사랑합니다. 나녹스 네트워크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기계식이 또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변속 성능이 50%가량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 모두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사실상 다 정보를 접하셨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들리는데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마노의 12단 구동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림브레이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안 좋은 소식이죠. 아니면은 기존 9070번이나 9150번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다가 뒷부분만 전체를 다 바꾸면은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레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바꾼다. 가성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마노가 앞으로 추구할 방향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듀라에이스에서는 기계식을 출시하지 않았고, 사실상 기계식 레버 같은 경우에는 11단에서 12단으로만 바뀐 정도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를 돌릴 때마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 같은 게 있겠죠. 거기서 한 단만 더 추가해서 12단으로만 작동되게끔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10단에서 11단으로 넘어온 지가 한 5년, 6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한 5년, 6년 또 있다가 105단이 그렇게 넘어간다? 이것도 또 시장에서 많이 지쳐질 겁니다. 그래서 105단도 DI2로 어떤 식으로든 나오지 않을까. 세미 무선이든 아니면 가격대를 좀 더 낮춘 방향으로 유선 DI2가 나오지는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출시한 시마노의 듀라에이스와 울테그라 세미 무선 전동 구동계와 울테그라의 기계식 구동계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기계식 구동계와 림브레이크의 도퇴 시대에서 점점 밀려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림브레이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림브레이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기변을 하게 된다면 디스크 브레이크로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분명 림브레이크 시장은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댓글